맞아요. 제가 법을 잘 지키고 있다면 내 옆집에 경찰관이 살아도 아무렇지 않죠. 한국에서도 사실 제도화가 된 거는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3만 명이 넘는 사업자분들이 선택한 코워크시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수많은 창업가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창업이 어렵다고요? 창업을 쉽게, 도전을 재밌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경수님, 네, 동희님. 그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게 사무실 없이 이제 주소만 빌려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거 불법 아니에요? 아니요. 100% 합법이에요. 이미 해외에서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사실 제도화가 된 거는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없는 사무실에 거기에 상주하지도 않고 사무실 주소만 거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합법인지가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의 개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옛날에는 우리가 진짜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내가 출근을 꼭 해야만 했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렇지 않아졌단 말이에요.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한 달에 10억을 버는 분들도 있고, 휴가를 가서도 부업이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직원분들을 두고 사업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온라인에서 AI를 활용하든 아니면 플랫폼들을 활용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돼요. 주소 자체가 만약에 없는 주소면 사기가 맞거든요. 근데 비상주 사무실은 절대 없는 주소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건물에 존재하는 사무실의 주소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뒤에 가상의 호수를 붙여요. 가상의 호수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장마다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부가가치세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분리된 사업장. 그래서 저희는 가상의 호수를 사용해서 사업자를 분리해요. 예를 들어 A1호 홍길동, A2호 아무개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A1호한테 온 우편물이 A2호 걸로 헷갈리진 않겠죠. 그쵸? 이 우편물이 누구 거다라는 게 확실히 구분되고 분리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존재하는 사무실에 가상의 호수를 둬서 우편물이나 사업장의 모든 것들을 분리해서 관리한다라고 보면 돼요. 방금 그럼 A1호, A2호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한 사무실에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법인이 있어요. 예전에 캐나다 살 때 미국 법인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34,200 몇 호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무실에 미국이나 뭐 두바이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만, 몇십만이 돼도 아무 제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개수가 늘어난다고 사실 이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이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는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호수를 받고 사업자를 정확히 잘 관리하고 우편물 관리도 해주느냐를 보고 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우편물 관리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걱정이 안 되는데 근데 세무서랑이 이제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현장 실사로 나온다거나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세무서라고 하면 일단 조금 두려운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찔리는 게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한 게 아니라면 내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 계획이나 내가 매출을 발생하고 뭐 비용을 발생하는 것들이 다 투명하고 전부 다 세금 신고를 잘 하고 있다면 그냥 설명만 잘하면 돼요. 실사를 나오는 것도 뭐 잘못해서 실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려고 이 사업자의 대표를 만나보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희님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잘 하는데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왔다, 혹은 뭐 비상사무실이라는 걸로 만약에 뭐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세금도 잘 납부하고 있고 뭐 체납 사실도 없습니다 라고 증명을 하면 세무서에서는 절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그냥 떳떳하게 사업을 한다면 이게 비상주인지 상주 사무실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요. 맞아요. 제가 법을 잘 지키고 있다면 내 옆집에 경찰관이 살아도 아무렇지 않죠. 맞네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약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비상사무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과밀 억제 권역의 사업자를 낸다고 내가 세액 감면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세금 혜택, 이런 세제 혜택이나 정부에서 주는 혜택 같은 경우는 주소지 기반으로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막 악용하면 안 돼요. 실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역으로 사업자를 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한해서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활동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사업자 주소지만 냈는데 세제 혜택 같은 걸 다 신청하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경우가 생기면 그거는 이제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조사가 좀 필요한데 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사무실에 여러 명의 사업자가 있는 형태니까 우편물도 그러면 하나의 물리적인 장소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게 그럼 섞이지는 않을지 뭐 등기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걱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도 시스템이 없었다면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처음에
지점 하나로 시작을 했을 때는 시스템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직접 일일이 우편물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했었어요. 근데 좀 자주 잘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A 1호한테 보내야 될 거를 A 11호한테 보낸다든지,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하는 일은 늘 실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편물 관리 시스템을 아예 만들었고요. 고객분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제가 개개인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고 사진과 스캔을 딱 찍으면 OCR로 해가지고 구분이 돼서 띡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하고, 거기에 오차범위나 오류가 나는 퍼센트가 뭐 거의 0%에 수렴해요. 그래서 뭐 사실 그런 부분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걱정할 부분이 아닌데, 만약에 꼭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편물에 대해서 좀 잘 얘기를 하고,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따져보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비상사무실은 어디서 계약하면 돼요? 비상사무실 계약을 지금 해야 되면 우선 플랫폼에 들어오세요. 코워크시티라는 비상사무실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내가 사는 집 주변에 과연 사무실이 있는지 보시고, 혹은 희망하는 지역이나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선택해서 계약을 바로 이어가시고, 계약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까지 플랫폼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뭐 동윤님 친구분들이나 누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이 영상 공유하세요.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좋아요.